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먼저 치수기 관련된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지난 시간 제가 수업 마칠 때 이 형상을 미리 만들어 주든지 또는 저장을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던 치수를 다 지웠어요. 지웠던 게 복습 겸 해서 간단하게 치수를 신속 치수로 넣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빔 치수 관련 변수 설정하는 것을 한번 해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치수 유형을 여러 개 만들어서 쓰는 방법하고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는 우리가 병렬식 치수가 있었죠. 그렇죠? 특정 치수선을 치수 보조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치수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병렬식 치수라고 했고요.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직렬식 치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신속 치수 있었죠. 치수기 명령 중에서 요거죠. 퀵 디멘전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치수 기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속 치수를 지정하고요. 물론 이때 우리가 하나하나 클릭을 안 하고요. 클릭을 안 하고 이 부분을 한 번에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어차피 요소는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한꺼번에 해줘도 돼요. 자, 선택 끝났으면 이제 엔터키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직렬식 치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병렬식을 할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병렬식 이게 기준선이죠. 그래서 기준선 D 해주면 이렇게 벌어진 게 나오죠. 클릭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엔터키를 했어요. 이번에는 금방 선택했던 직선들을 다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객체 선택 방법 중에서 직전에 선택했던 것을 다시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Previous P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P를 주보면 다시 선택됐죠. 자, 선택 끝났으니까 더 이상 선택할 게 없으니까 엔터키를 한 거죠. 그러면 자, 위로 가면 직렬, 옆으로 가도 직렬이, 병렬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직렬로 바꿀 거니까 직렬은 여기 연속이었죠. Continuous. 그래서 C를 줘볼게요. 그럼 직렬로 바뀌었고 우리가 원하는 위치를 클릭을 해주면 직렬 치수가 들어갔죠. 자, 그 다음 여기는 반지름을 넣을 거거든요. 그럼 다시 스페이스. 반지름을 넣고자 하는 이 홀을 지정하는 거예요. 자, 하나만 지정한 겁니다. 더 이상 선택할 게 없으니까 엔터키를 해볼게요. 그럼 마지막 옵션에 반지름을 넣겠다라는 게 나와 있죠. 반지름을 넣겠다 싶으면 여기서 스페이스 바를 그냥 엔터키를 눌러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를 이렇게 클릭을 하셔도 되고 바로 클릭을 해도 됩니다. 자, 다시 스페이스 했어요. 원을 찍어 볼게요. 선택 끝났으면 다시 엔터키. 자, 이번에는 지름을 넣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름 D라는 거 있죠. 자, 그러고 나서 마우스를 내가 원하는 위치를 클릭을 해주면 그 방향으로 치수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신속 치수를 가지고 쉽게 치수 기입을 해줄 수 있는데 아쉬운 게 각도 치수 기입하는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보면은 치수 기입하는 명령어 있죠. dim angular 해가지고요. 자, 이 직선과 이 직선을 찍어서 45도를 이렇게 맞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일단 치수 기입을 한번 해봐 주세요. 이렇게 치수 기입이 끝나고 나면 변수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치수 기입이 아마 이렇게 쉽게 됐을 거라고 보고요. 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걸 볼 건데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마지막은 이겁니다. 치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치수 기입에 필요한 변수들을 설정하고요. 한 번 만들어진 치수 유형은 지난번 우리가 블락에서 또 배웠던 거죠. 디자인 센터로 불러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또한 원형 도면 템플릿으로도 만들어 봤는데요. 템플릿으로 설정하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dim 스타일 설정하는 것도 꼭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끝에 있는 거 있죠? 요게 dim 스타일이고 바로 앞쪽에 있는 거는 현재 설정되어 있는 유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치수 스타일. 자, 지금 현재 보면은 ISO-25가 있고 스탠다드가 있고 주석이 있는데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를 시켜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주석도 필요 없으면 삭제. 자, ISO-20으로 선택해 볼게요. 이건 안 나오죠. 뭐냐면 현재 작업 중인 스타일은 삭제를 할 수가 없고요. 또는 현재 작업 중인 스타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화면상에 사용이 된 것들은 절대로 삭제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치수 문자의 색상만 아마 변경을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현재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 치수 스타일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거를 현재 유형으로 쓰겠다를 설정할 때 쓰는 거고요. 자, 새로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현재 선택되어 있는 이 스타일 있죠. 이 스타일의 복사본을 만드는 거예요. 복사본을 만들어서 새로운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게 새로 만들기예요. 그 다음에 수정은 현재 선택되어 있는 유형을 수정할 때 쓰는 거고요. 이제 재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재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오버라이드라 해서요. 현재 유형에서 내가 원하는 특정 부분만을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수정과 재지정은 좀 다릅니다. 수정은 스타일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스타일이 바뀐 것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고요. 재지정은 우리가 지정한 것만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은 자동이고 재지정은 반자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교라는 게 있어요. 이 컴페어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스타일이 있을 때 어떤 부분이 서로 다른가, 변수가 다른 부분을 보여준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이 창을 키워줄 수가 있거든요. 키워주게 되면 안쪽에 있는 이 그림이 좀 커지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이 어떤 건가를 조금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확대를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수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정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이제 창이 하나 떴죠. 자, 제일 처음 선이라는 것부터 볼게요. 선. 그리고 이 형태를 좀 더 크게 보고 싶으면 이걸 조금 키워주셔도 됩니다. 자, 제일 처음에 보면 치수선 색상 있죠. 여기 보면은 바이레이어라는 거 또는 바이블락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바이블락이 있고 바이레이어가 있는데요. 바이레이어 하면은 도면층을 따라간다는 거고요. 바이블락 하게 되면 내가 묶어난 색상을 따라간다는 그런 내용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또는 내가 지정한 색상으로 강제적으로 변경을 하게 돼요. 그러게 되면 현재 도면층과는 다른 색상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치수선을 빨간색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여기에 치수선이 빨간색으로 변경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선 종류라는 거 있죠. 치수선의 종류입니다. 그러면 치수선을 예를 들어서 센터선으로 바꿨다. 그러면 요 선이 이제 센터선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 가중치라고 하는 것은 선의 굵기를 나타냅니다. 선의 굵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0.5다 이렇게 줘볼게요. 그럼 이게 굵어졌죠. 그렇죠? 자, 확인. 닫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동 업데이트가 지금 들어갔는데 선 굵기가 지금 표현이 안 돼 있죠. 그렇죠? 자, 선 굵기가 지금 표현이 안 돼 있는 거는요. 여기 제일 끝에 보면은요. 사용자 화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선 가중치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죠? 이 아이콘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선 가중치. 자, 얘를 지정을 하게 되면 화면 밑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하나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켜진 거죠? 꺼진 거고 켜진 거고. 그래서 가중치가 켜지게 되면 현재 우리가 설정한 선 굵기를 이렇게 바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색상이 있죠. 하늘색이지만 하늘색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정한 색상과 우리가 지정한 선의 종류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자, 한쪽으로 살짝 밀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스타일에 들어가 볼게요. 수정. 자, 그래서 색상은 바이레이어가 바이블락이 아니고요. 바이레이어. 현재 도면층을 따라가자. 이렇게 놓을게요. 그 다음에 선 종류도 바이레이어, 레이어에 따라서 바뀌어져라. 그 다음에 선 가중치 있죠? 바이레이어. 이렇게 바이레이어를 해주게 되면 레이어에서 선 종류나 색상을 바꾸게 되면 전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확인 닫기 해볼게요. 그럼 일괄 바뀌었고 선 가중치를 켜줘도 크게 변화되는 게 없죠. 자, 다시 스타일로 들어갑니다. 또 수정.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치수선을 바이 레이어로 했기 때문에 그 레이어 색상을 그대로 이렇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치수 보조선 안 따라가죠? 안 따라가는 거는 바이 블락이 돼 있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눈금 너머로 연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그 기계 관련 쪽보다는 근 쪽에서 주로 많이 쓰는데요. 자, 요거는 선의 종류, 화살촉부터 바꿔줘야 돼요. 자, 그래서 기호 및 화살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닫고 처음 돼 있는데요. 이거를 그 건축 눈금 또는 기울기라는 거 있죠. 같은 형태입니다. 자, 기울기를 한번 줘볼게요. 그럼 첫 번째가 기울게 되니까 두 번째도 같이 기울기가 되는데 조금 크게 보이도록 해볼게요. 지금 보면 이게 치수 보조선이고 이게 치수선이죠. 그러면 현재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이 여기서 딱 만나서 끝났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선에 가볼게요. 자, 조금 앞전에 눈금 너머로가 비활성화됐는데 활성화됐죠. 활성화되는 이유는 화살촉이 아닌 사선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자, 이거를 예를 들어서 3이다 이렇게 줘볼게요. 이 그림을 잘 볼게요. 다른 위치로 바꾸니까 이게 삐져나왔죠. 요거 길이가 3이란 이야기예요. 자, 확인. 닫기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mm란 뜻입니다. 자, 다시 스타일에서 수정. 그래서 치수선 너머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건축에서 많이 활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곁들여 가지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고정 길이 치수 보조선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기계 쪽 같은 경우에는 기계 쪽 관련 도면들은 보통 외형선이 이렇게 얼마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건축 분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선들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특정 치수선 있죠? 특정 치수선에서 얼마 요렇게만 선이 그려지고 만다는 거죠. 그리고 주로 병렬식보다는 직렬식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고정 치수 길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고정 길이 치수 보조선 했을 때 요 1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쪽 치수선에서 연장되는 치수 보조선의 길이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5 정도를 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닫기 해볼게요. 그럼 이 선 길이가 어떻게 되죠? 외형선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치수선에서 떨어지는 이 거리가 오라는 겁니다. 요 거리입니다. 요 거리. 요 거리가 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주로 건축 계통에서 많이 활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스타일에 들어가 가지고요. 수정 조금 옮길게요. 자, 그래서 고정 길이 치수 보조선은 껐고요. 그 다음에 화살촉도 평소에 우리가 쓰는 닫고 채우물이라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거 잠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치수선 너머로가 다시 비활성화 돼버렸죠. 그 다음에 기준선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 간격이었죠. 요 처음에 나와 있는 치수선과 치수선의 요 간격인데 요거는 주로 우리가 8에서 10mm를 줍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도면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됐을 때는 10mm, 다음에 도면을 그리고자 하는 공간이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는 8mm 정도를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수선에
억제라는 게 있을게요. 억제. 지금 제가 억제를 해보니까 치수선 1번. 1번을 억제하면 여기가 억제가 되고 2번을 억제하면 아예 치수선이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이 치수선을 억제를 하는 거는 혼자서는 억제를 안 하고요. 이 치수선은 항상 치수 보조선과 같이 따라다녀요. 자, 그래서 요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치수 보조선 색상이 있죠? 여기도 바이레이어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선의 종류, 이거 진짜로 바꿀 일이 없지만 한번 바꿔볼게요. 자, 첫 번째 선은 센터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히든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리고 확인. 자, 닫기 해보면. 자, 닫기를 해보니까 첫 번째 선은 이게 지금 겹쳐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지워볼게요. 지워보니까 첫 번째 치수 보조선은 센터선,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은 숨은선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웠던 걸 보고 나는 거는 웁스를 해주면 된다라고 했죠. 예, 겹쳐서 그런 겁니다. 자, 다시 치수 스타일에 들어가서 수정. 자, 그래서 선 종류는 바이레이어 다 했고요. 선 가중치도 바이레이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치수 보조선 1, 2가 또 있죠? 그럼 2를 꺼주게 되면 한쪽 치수 보조선이 없어지죠. 그러면 치수선 1, 치수선 2, 치수 보조선 1, 치수 보조선 2는 어떻게 구분하느냐면 우리가 치수깁을 평소에 할 때 어떻게 하죠? 평소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첫 번째, 여기를 두 번째 찍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 여기가 치수선 1이 되고 여기 치수선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가 치수선 1이 되면 여기가 치수 보조선 1, 치수 보조선 2.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치수 기입을 하기 위해서 두 점을 찍었을 때 그 두 점을 첫 번째 찍은 게 첫 번째, 두 번째 찍은 건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게 있었죠. 점 두 개를 클릭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선분이 있을 때 선분의 중심에서 이쪽으로 선택하느냐 또는 이쪽으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중심에서 우리가 이쪽으로 치우쳐서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요 점이 가깝기 때문에 여기가 1번이 되고 요 점이 2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선택을 자, 여기를 첫 번째 여기를 선택했다. 그러면 요 점이 가깝죠. 그러면 여기가 첫 번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 점이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치수 기입을 할 때 내가 어디를 첫 번째 찍고 어디를 두 번째 찍는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치수선, 첫 번째는 치수선을, 그 다음에 치수 보조선을도 첫 번째 걸 꺼볼게요. 자, 확인. 닫기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는 이 자리가 모두 숨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가 모두 다 숨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가? 현재 이 치수는 여기를 1번 점, 여기를 2번 점, 또 여기가 1번 점, 2번 점, 다시 여기가 1번 점, 2번 점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치수를 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걸 예를 들 수 있느냐면 지금 예제 19번에 있죠. 19번에 보면 여기에 파이 30 있는데 한쪽이 없죠. 그 다음에 파이 68, 80, 84 여기도 없죠. 그래서 치수 기입을 할 때 지금 예를 들어서 30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 선이 보이면 우리는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반이 생략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치수도 반을 생략해야 돼요. 그럴 때 요게 활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치수 기입이 뭐 한두 개 정도면은 개별적으로 하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이런 치수가 여러 개 있더라. 그러면 스타일을 만들어 쓰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스타일로 들어갔어요. 수정. 일단은 이 두 개를 다 켜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선 너머로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치수선이고 치수 보조선이죠. 그러면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이 만나서 연장되는 요 길이 있죠. 요 길입니다.
요 길이를 우리가 최대 3mm까지 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는 2mm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는요, 요겁니다. 외형선에서 떨어지는 이 치수 보조선의 간격인데 0.625가 되어 있죠. 요 값은 1 정도로만 바꾸겠습니다. 자, 이걸 좀 크게 키워볼게요. 요 간격이죠. 그렇죠? 이걸 제가 크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3이다 하고 다른 데로 바꿔볼게요. 그럼 요 사이가 많이 떨어졌죠. 우리는 1 정도만 이렇게 띄워줄 겁니다. 그럼 다시 내려왔죠. 그 다음에 고정 길이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기온 및 화살표로 가볼게요. 자, 기온 및 화살표에 가보면 화살표 크기 나오는데 현재 KS 규정에서는요. 이 화살촉의 길이와 폭의 비는 항상 3대 1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3대 1. 그러면 2.5가 아니고 이거는 3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화살촉 크기는 3을 줍니다. 그 다음에 중심 표식이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네요. 요거였죠? 원의 중심을 표시한다라고 했죠. 중심을 표시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없음을 하게 되면 아예 명령 자체가 안 먹습니다. 그 다음에 표식을 하면 어떻게 했죠? 표식을 하면 원 중앙에 이렇게 중심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선을 했을 때는 이렇게 선이 만들어졌었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요까지의 거리가 2.5죠. 근데 이게 한 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 쓴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표식으로만 해두겠습니다. 요거는 실제 치수 기입할 때 종종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치수 끊기라고 하는 것은 요거 있죠? 요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요거 있죠? 빔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이 만났을 때 그렇죠? 어떤 특정 부분을 잘라낼 때 그 간격을 3.75만큼 잘라내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길이 기호 기억나시죠? 이 호의 길이를 나타낼 때 치수 문자 위쪽에 이렇게 삿갓을 씌워주는 게 요 기능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위에 치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꺾기 각도라는 거 있죠. 이 꺾기 각도는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설명 하나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쪽에 있는 호가 하나 있는데 원래 중심이 너무 멀리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중심을 우리가 임의대로 옮겼죠. 그렇죠? 옮겨서 반지름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를 직각으로 치수 기입을 해줘요. 그랬을 때 이 각도를 45도로 바꾸게 되면은 이 선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각도가 45도가 되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선형 꺾기 치수는 문자 높이에 대해서 1.5배. 이건 뭐였냐 하면은 이 부분이 있었죠. 여기요. 치수선. 치수 기입된 이 부분을 이렇게 단축했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꺾어지게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 있는 변수들은 꼭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하고 닫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크기도 길이가 조금 변할 거예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조금 변했죠. 자, 다시 이제 스타일로 들어갔어요. 자, 이번에는 또 수정. 자, 이제 문자 탭 해볼게요. 문자 탭은 지난번에 우리가 문자 색상을 지금 노란색으로 해놨어. 그렇죠? 그리고 여기 치수 스타일이 지금 현재 스탠다드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 고딕이라는 걸 만들어 놨죠. 그래서 고딕을 하면 고딕 스체로 바뀌게 되는 거고, 표준하면 표준 스체가 되는 건데요.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현재 표준에는 윈도우 정체 굴림이 되어 있고, 그렇죠? 고딕을 해주게 되면 영문자는 로만스가 되어 있고요. 한글은 WHG라고 하는 게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서체를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윈도우에 들어있는 서체를 써주는 게,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여기서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사이트에서 받은 한글 서체를 쓰는 게 아니고요.
이 윈도우 운영체제에 들어있는 서체나 또는 이 서체들은 오토캐드 전용 서체이기 때문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걸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굴림 서체보다는 이렇게 캐드용 서체를 쓰는 게 데이터량이 훨씬 작게 먹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한번 볼게요. 제가 빠져나간 다음에 이 글자를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글자 자체를. 서체가 점점 이렇게 굵어지죠. 이게 윈도우용 서체입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용 서체가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각지는 게 보이죠. 마우스로 줄여주면 괜찮은데 확대를 하면 이렇게 각이 질 거예요. 그럼 이걸 최대한 부드럽게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계속 연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스타일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문자를 스탠다드가 아니고 고딕을 해볼게요. 확인, 닫기 하면 서체가 바뀌었죠. 이거 확대를 해볼게요. 자, 요거는 프로그램 자체에서 이게 각져서 각진 게 아니고요. 윈도우 정스체는 우리가 트루타입 폰트라고 해서 글자 자체가 부드럽게 이제 벡터 형식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오토캐드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벡터 형식보다는 비트맵 형식에 좀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를 구라고 하는 글자를 만들 때 있죠. 만들 때 이 자체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오토캐드는 우리가 SHP라고 하는 원시 파일이 있어요. 이 원시 파일을 만들어서 CAD 명령 중에서 큰 파일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이 큰 파일이라는 명령을 주면 SHP가 오토캐드에서 쓸 수 있는 SHX라고 하는 서체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 SHP라고 하는 원시 코드를 만들 때 요거 있잖아요. 요거 하나하나를 좌표 값을 해서 다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확대를 하더라도요. 선의 굵기가 절대로 안 바뀌죠. 저 어디를 가든 선 굵기는 항상 똑같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용 서체보다는 오토캐드용 서체를 써주는 게 화면에 뿌리는 디스플레이 되는 속도도 훨씬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수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서체를 바꿨죠. 자, 그 다음에 이 채우기 색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형광 마크를 달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글자 뒤를 흰색으로 하겠다. 흰색으로 채우기 색상 문자 색상이 바꿨네. 그렇죠? 이건 노란색이죠. 그렇죠? 자, 채우기 색상을 자, 흰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글자를 우리가 형광펜으로 긁은 것처럼요. 이렇게 글자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쓸 일이 과연 얼마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있는 기능은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채우기 색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없음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글자 높이는 있죠. 산업 현장에서는 글자 높이가 3.15를 씁니다. 그리고 국가기술 자격증에서는 3.5를 쓰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시험 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국가시험은 3.5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3.1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분수 높이 축척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 비활성화되어 있죠? 자, 요거는 요 위에 있는 단위 있죠? 1차 단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봅시다. 10진대 있잖아요. 이거를 단위를 제가 분수로 바꿔볼게요. 분수로. 자, 분수로 바꿨을 때, 자, 그러면은 한번 바꿔볼까요? 자, 여기서 문자에, 자, 그러면 분수가 됐을 때 지금 저기 분수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분수 문자 크기를 조금 줄인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저 0.5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확인, 닫기. 했을 때, 자, 지금 현재 요거는 단위가, 분수 단위가 안 나온 거죠. 그렇죠? 분수 단위가 안 나와서 그런데, 이거를 제가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제대로 들린지 모르겠습니다. 자, 뒤에서 1/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스택.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죠? 글자 크기가 상당히 줄어들었죠.
이렇게 됐을 때에 그 크기를 조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자, 스타일, 수정. 그래서 분수 단위가 나왔을 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일단 1차 단위는 우리가 다시 10진으로 바꿔주고요. 다시 문자 탭에 갈게요. 그러면 비활성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문자 주위에 프레임 그리기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도 과정에서 배웠을 거예요. 어떤 특정 치수 문자가 있을 때 그 특정 치수 문자를 네모로 감싸준다. 이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정확한 수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치수 문자에 다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라는 의미의 네모를 그릴 때 사용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의 그 배치 있죠. 자, 수직일 때 위에다 할 거냐, 중심으로 할 거냐, 외부다 할 거냐, 지수로 할 거냐, 아래로 할 거냐라는 겁니다. 수직 치수기 했을 때, 그 다음에 수평. 수평 했을 때, 자, 치수 문자, 자, 어떤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냐면, 자, 이거를 제가 중심 대볼게요. 치수 문자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KS 규정에 이런 치수 기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 문자가 중심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수평으로 바꿔볼게요. KS 규정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확인, 하게 해주니까 어떻게 되죠? 치수 문자가 다 반듯하게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KS 규정에는 이런 치수 기법이 있습니다. 자, 다시 수정. 자, 그래서 수직은 글자를 항상 위를 해줍니다. 외부는 다릅니다. 외부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다가 치수 기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치수 문자가 예를 들어서 요게 치수선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게 됐을 때 위가 돼 있죠. 그렇죠? 위가 돼 있으면 치수 문자가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죠. 치수선 위가 되니까 치수 문자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위가 돼요. 그 다음에 중간 하게 되면 가운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외부를 하죠. 그렇죠? 외부를 하게 되면 이게 치수선 외부니까 치수 문자는 똑같이 이렇게 가요. 그 다음 치수선 외부 되니까 치수선이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문자가.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는 전부 다 위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평이라는 거는 치수 문자를 가운데 둘 거냐, 오른쪽에 줄 거냐, 왼쪽으로 줄 거냐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치수 문자를 전부 다 이 치수 보조선 1에 가깝게끔 하겠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확인, 닫기 해보면 치수 문자가 전부 다 왼쪽으로 다 붙어버렸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케이스 규정에서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거를 치수 보조선 너머로 있죠. 너머로 이렇게 치수 기입을 실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치수 보조선 너머로 치수를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중심에다 넣고요. 그 다음에 글자를 보는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치수선에서 간격듀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죠. 이거는 두 가지가 적용이 돼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치수 문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치수선 위로 갔을 때 있죠. 그때는 요 사이 간격, 그러니까 이 문자와 요 치수선 사이 요 간격을 0.65를 한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치수 문자가 치수선 중심에 갔을 때 저렇게 가운데 들어갔을 때 표가 잘 안 나는데요. 가운데 가게 되면 글자가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너무 커서 그래요. 좀 더 키워볼까요? 어떻게 되려는가? 키워도 안 들어가죠. 그렇죠? 안 들어가는데 치수 문자가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서 치수 보조선이 요 사이가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는 이 간격이 0.6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1mm 정도를 띄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자 정렬이 있죠. 문자 정렬은 수평 치수선의 정렬 이렇게 됐는데 일단 요거는 위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ISO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는 치수선의 정렬이 되는데요. ISO 표준이라는 게 지금 요것처럼요. 치수 문자가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자면은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아닌 원래 있던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면 꺾어지는 게 ISO 표준이에요. 자, 이거를 ISO 표준으로 바꿔서 한번 볼게요. 자, 확인, 닫기 해보면 치수 문자가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자, 치수 문자의 위치를 변경을 할 때 우리는 여기 있는 A라는 dim TEDT를 썼죠. 그렇죠? 자, 요거 파일 R을 찍어 볼게요. 안으로 들어가면 펴지죠. 나오면 이렇게 꺾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괜찮고 나오면 꺾어지죠. 또 요도 마찬가지예요. 45도로 옆으로 끄집어내 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 표가 많이 안 나서 그런데요.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90을 해볼게요. 여기가 낫겠네. 그렇죠? 얘를 이렇게 끄집어내 보면 어떻게 나오니까 꺾어져 버리고 그렇죠? 다시 들어가면 또 위치가 괜찮아지죠. 그래서 요게 ISO 표준이 됩니다. 케이스에서는 치수선의 정렬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정 우리는 치수선의 정렬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맞춤 들어갑니다. 여기 있는 전체 기능들이 뭐 다 써있느냐? 다 써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이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모형 물체의 크기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죠? 치수 기입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만일에 이 길이가 있죠. 이거 길이가 9,000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9,000. 9,000이 되면 현재 크기의 100배가 되죠. 그렇죠? 그럼 100배가 됐을 때 치수 기입을 우리가 하고 인쇄를 하면 이게 보이느냐?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취소하고 빠져나간 다음에 자, 이거를 제가 스케일이라는 명령을 썼죠. 모두 지정하고 자, 기준은 요 점을 기준으로 제가 잡을게요. 그리고 100배를 주겠습니다. 굉장히 커진 거죠. 그렇죠? 자, 이래놓고 보면 우리가 인쇄를 한다라고 생각해 볼까요? 자, 인쇄는 제일 위에 보면 인쇄, 플롯이라는 거 있죠? 플롯.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기존에 다른 작업했던 게 있기 때문에요. 얘네들을 그냥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쓸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얘를 그 PDF 파일 한번 볼게요. DWG2 PDF. 그 다음에 요거는 범위, 화면에 꽉 차게 해줘라. 그리고 종이의 중심에다가, 그리고 자, 미리 보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글자 자체가 아예 안 보여버리죠. 그렇죠? 자,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에서 조정을 해볼게요. 자, 스타일에서 수정, 맞춤해서 우리가 이 물체를 100배 정도를 키웠으니까요. 전체 축적을 100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에 100을 안 주고 있죠. 100을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여기에 기준선 간격을 10을 줬죠.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1000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곱하기 100을 해서 200, 100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하나하나를 다 바꿔줘야 돼요. 화살촉도 마찬가지로 3이 아니고 300을. 근데 여기서 맞춤해서 우리가 값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맞춤에 있는 요 수치가 금방 우리가 선이나 기온 및 화살표, 문자에서 수치 바꿔준 거 있죠? 그 수치에 다 자동으로 곱하기 100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100을 키웠습니다. 닫기 해볼게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치수가 다 100배 키워졌죠. 치수가 키워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용된 화살표 크기나 문자의 크기 또는 치수선 이게 좀 다 키워졌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인쇄 금방 썼던 걸 그대로 쓰겠다 할 때는 이전 플러스를 해주면 돼요. 이전 플러. 그리고 색상이 컬러로 나오니까 좀 그러니까요. 자, 여기에서 단색 모노로 해볼게요.
그리고 쓸 겁니다. 자, 미리 보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치수가 전체적으로 다 보이죠. 그래서 전체 축척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치수를 기입하고 인쇄를 했을 때 크게 어려움 없이 작업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죠.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걸 1000배를 키웠으니까 제가 원래 상태로 줄이겠습니다. 자, 스케일. 아까 기준을 제가 이 정도 찍었죠. 그쵸? 100배를 줄일 거니까 1/10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요 크기는 우리가 안 바꿨죠.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스타일에 가서 수정, 전체 축척은 아까 1이었죠. 그쵸? 1, 확인, 닫기 해주면 다시 원래 상태로 왔죠. 근데 지름 반지름이 조금 위치가 안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제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치수를 다시 넣어줄게요. 자, 이번에는 정상적인 반지름 치수 명령어. 그 다음에 지름 있죠? 지름. 지금 이게 안 나갑니다. 안 나간 이유는 잠시 후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치수를 넘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콘이 여기가 원점이라서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서 2차원 할 때는 굳이 따라다닐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정을 시킬게요. 자, 명령어는 ucsi 콘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현재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원점 오리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점을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점 없음, 노 오리진을 할게요. 그러면은 현재 화면을 우리가 어떻게 조정을 하든 이 아이콘은 항상 이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스타일, 또 수정. 자, 그래서 전체 축적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싶고요. 자, 이제 맞춤에 이제 처음부터 볼게요. 맞춤 옵션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치수 기입하고자 하는 공간이 있죠. 이 공간이 너무 좁을 때 진행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자 또는 화살표를 최대로 맞춤됐으면 가급적이면은 이 부분을 화살촉과 치수 문자 집어넣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하면은 화살표만 안쪽으로 넣겠다는 뜻이고요. 문자 하면은 문자만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문자와 화살표를 모두 했을 때가 가장 최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일에 문자 또는 화살촉 이것만 해볼게요. 확인, 닫기. 이렇게 해주면 치수 문자가 튀어나갔죠. 그렇죠? 옵션을 하나 안 바꿨네요. 자, 수정. 문자에 아까 치수선에 정렬을 한다고 그랬죠. 자, 치수선 정렬로 바꿔놨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치수 문자의 위치를 제가 한번 마우스를 그냥 클릭해 볼게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수정해도 되고 또는 치수 문자 수정하는 게 요거죠. 자, 얘를 찍어 볼게요. 키 디테일을 쓸 때 다른 위치로는 방향이 안 되고요. 들어가고 나가고만 적용이 돼요. 이렇게. 다시 스페이스. 자,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안으로 들어가면 한쪽 화살 쪽이 사라져 버리죠. 이게 최상의 맞춤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헤드에서는. 자, 그래서 다시 스타일, 수정, 맞춤에. 자, 이거를 우리가 문자와 화살표 모두를 했을 때가 가장 좋더란 이야기죠. 자, 닫기 해볼게요. 그러면 화살 쪽이 다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문자와 화살표 모두를 했잖아요. 그렇죠? 하고 나면 이 치수 문자가 마우스를 따라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옵션을 뭘로 지정했느냐에 따라서 위치 변경만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화살촉하고도 양쪽에 다 나오게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스타일, 이제 수정. 자, 그 다음에 항상 치수 보조선 사이의 문자 유지라는 거 있죠. 자, 여기 어떤 건가 한번 해볼게요. 선을 제가 하나 그려볼게요. 길이를 1mm만 하겠습니다. 굉장히 좁죠, 그죠? 한 0.5로 할게요. 지워버리고 라인을
자, 0.5 이렇게 했습니다. 자, 치수를 넣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선형. 자,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이렇게 넣으니까 치수가 0.5가 들어갔죠. 그렇죠? 자, 요때 다시 스타일 편집, 수정. 자, 치수 보조선 사이 문자를 항상 유지하겠다. 이건 강제로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자, 확인. 닫기 해볼게요. 그럼 치수 문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어버리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이 치수 문자가 치수 보조선에 겹쳐서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옵션은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타일 편집, 수정,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살표 모드를 해주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만약 예를 한번 써볼게요. 화살표가 치수 보조선 안에 맞지 않으면 화살표를 억제해라. 요거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화살표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들어갈 수 없으면은 화살촉을 없애버리라는 뜻이에요. 자, 확인, 닫기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0.5라는 게 치수 기입을 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를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옵션은 가급적이면 쓰지 않은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는 끄고 항상 문자와 화살표 모두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 배치예요. 자, 문자가 기본 위치에 있지 않을 경우에 치수 문자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치수선 옆에 아까 우리가 치수 기입을 했을 때였죠. 이쪽에다 둘 거냐, 아니면 치수선 위에 지시선 사용, 지시선 없이 사용.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면요. 제도에 보면, 기계 제도에 보면 우리가 치수 기입을 할 때 치수 문자를 여기다가 넣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치수 문자. 그럴 때 여기서 지시선을 이렇게 따내고요. 여기다가 얼마다 이렇게 숫자를 넣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만약 지시선 사용을 돼 있으면 여기요. 지시선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이 선이 만들어지는 거고,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KS에서는 얘를 씁니다. 평소에는 얘를 씁니다. 이제 드물게 이 기능도 쓰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치수선 사용을 끌게요. 치수선 위에 지시선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닫기.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요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기시험 볼 때도 이게 한 번씩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요. 지금처럼 지시선으로 해서 문자를 따냈을 때 간혹 가다가 여기에 화살촉이 달려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시중에 나오는 서적들 중에 이 치수선에서 지시선 따냈을 때 화살촉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기존 치수 기입된 거 여기 있죠?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치수선의 위치를 변경하는 게 이거였죠? 저 90을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화살촉이었죠?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보세요. 치수 문자가 기존의 치수 보조선 바깥쪽으로 나오면 화살촉이 바깥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렇죠? 대신에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화살촉을 안으로 들어오죠. 대신에 이렇게 지시선을 따라서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요거는 실제로 케이스 규정에서도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치수 문자는 반듯하게 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 상태로 다시 돌려볼게요. 자, 스타일 편집에 들어가서 다시 수정. 그래서 평소에는 우리가 이걸 써야 되는데 만일에 지시선 없음을 해볼게요. 그럼 치수 문자면 이렇게 동동동 떠다니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겠죠. 자, 다시 수정. 그래서 우리는 배치 옆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축적은 받고요. 자, 그 다음에 최상으로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최상으로 조정. 자, 수동으로 문자 배치가 있고 치수 보조선 사이 치수선 그리기.
자, 요것도 반드시 체크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치수 기입을 하다 보면 치수 문자가 들어갈 공간 또는 화살촉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화살촉이 이렇게 튀어나갈 때가 있습니다. 아까 0.5짜리하고 똑같아요. 이랬을 때 이 중앙에 있죠. 요 치수선을 그릴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데 케이스에서는 이게 반드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체크 떠볼게요. 자, 지금 치수 문자들이 이제 엉망으로 돼버렸는데 지금 이렇게 보세요. 지금 치수 문자가 바깥으로 나가버리니까 가운데 선이 안 나오죠. 또는 자, 선을 제가 하나 그려볼게요. 길이는 한 1mm만 그리고 확대를 좀 해서 선형 한 점, 두 점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해보면 요 사이에 선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요 선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스타일 편집, 수정, 그리기 닫기 해주면 이 안에 쏙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저 치수 문자가 지금 엉망이 되어버렸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위치 변경을 하던 거 기억나죠? 자, 여기에서 dim space라는 게 있었죠. 자,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 두 개 선택을 하고 자동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치수 스타일에서 10mm 띄어놓은 거죠. 그걸 따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자동 됐죠?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요거 두 개가 되겠죠. 간격은 0이다. 그러면 위치가 맞춰졌는데 문자 위치가 다 엉망이 되었죠. 자, 그럴 때 여기에 보면은 치수 편집이 있고 문자 편집이 있죠. 문자 편집. 자, 여기에서 홈을 해볼게요. 홈에서 요거를 싹 지정하고 엔터 해볼게요. 그러면 밖에 나갔던 치수 문자들이 다 원래 정중앙에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치수를 정렬을 해봤고요. 자, 다시 수정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수동으로 문자 배치라는 거 있죠. 이거를 또 즐겨 쓰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예제 같은 데 얘기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보면은 중심선이 있죠. 중심선이 짧아서 그런데 중심선이 이렇게 길게 되면 이 치수 문자가 겹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치수 문자 자체가 마우스를 따라다니게 해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대로 두고 빠져나간 다음에요. 제가 그냥 치수 빈 공간에 그냥 해볼게요. 선형 한 점, 두 점을 찍고 마우스를 움직여보면 치수 문자가 마우스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항상 치수선 정중앙에 이렇게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렇죠? 마우스를 안 따라다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스타일, 수정, 그 다음에 수동으로 문자 배치 있죠. 이걸 한번 해볼게요. 닫기. 자, 다시 선형, 빈 공간에 한 점, 두 점을 찍고 마우스를 움직여주면 어떻게 되죠? 글자가 마우스를 따라다니게 되죠.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제도에도 보면 중심선하고 겹칠 때는 치수 문자를 지그재그로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하나 들어갔죠. 또 다른 치수가 들어갈 때는 이번엔 반대편으로요. 또 다른 치수가 들어갈 때는 또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배치를 해줘도 좋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따라서 치수 문자가 움직여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중심선하고 겹쳤기 때문에 중심선을 잘라낸다든지 또는 치수 문자를 강제적으로 위치를 변경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수고를 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모두 지웠고요. 다시 스타일에 들어가서 수정. 그래서 문자 수동 배치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안 쓰시는 게 낫고요. 꼭 필요하다 그러면 스타일로 만들어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 시간 수업은 마치고요. 잠시 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예제 도면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